이제 들어간다. 자, 손뼈를 보면 이게 이제 요골이야, 요골. 요골. 여기 척골이지, 척골. 자, 이 요골과 척골을 보면 이렇게 생겨. 이 파란 게 요골이거든. 이게 요골이고 빨간 게 척골인데, 이 척골은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다고 그랬다, 그지? 요골은 반대로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게 나온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척골에서 튀어나온 새끼손가락 위쪽에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야.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개의 뼈가 겹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요거를 수근골이라고 했다. 수근골. 손목뼈. 알겠지? 이 수근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손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 손의 뿌리다. 알겠지? 손의 뿌리다 라고 생각하면 수근골이라는 게 나온다. 되도록 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를 그려가면서 접근을 해야지 내게 된다. 알겠지? 그려가면서 접근을 해야지. 성훈이 너무 힘들게 왔구나. 숨 차지? 응.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손가락 뼈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까지를 손등뼈라고 해요. 손등뼈. 손등에 있는 뼈지. 손등뼈를 뭐 중수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해박적으로는. 근데 중수골이라고 해도 되고, 얘를 중수골이라고 알아도 되고, 그냥 뭐 손등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지골이라고 해요. 지골. 손가락뼈. 지골. 손가락뼈. 자, 그까지 하고, 어제 요 부분 보면, 손가락뼈가 이쪽으로는 돌아가게 완만하게 이 곡선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는 곡선이 없이 딱 막혀서 더 이상 위로 안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육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례는 봐봐. 비례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2분의 1, 2분의 1, 다시 2분의 1, 2분의 1 이래가지고 요 부분,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손목뼈에서 첫 번째 끝까지 이렇게 나눈다. 자, 크게 두 개의 근육이 있다고 그랬지? 외제근과 내제근이라는 게 있어. 손을 알려면 몇 개의 근육만 알면 손을 예쁘게 그릴 수가 있거든. 손을 그리는 방법하고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자, 먼저 손에서는 바깥에서 오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이 손가락 편근이야. 손가락 펴는 근. 그지? 장지신근이라고 그랬지? 그 장지신근이 요 척골 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내려온단 말이야. 붙어서 내려와서 쭉 내려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오면서 갈래로 갈라져.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 요렇게 갈라져. 요렇게 엄지 쪽으로는 안 가요. 엄지 쪽으로는 안 가. 알겠지? 어디까지 가느냐? 쭉 갈라지면서 딱. 잘 봐. 여기까지 일단 내려가. 내려가는데, 빨리 와.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요 지점으로 하나가 딱 붙고, 알겠지? 하나가 딱 붙고, 여기에서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이렇게. 삼지창처럼. 요렇게 삼지창처럼 딱 갈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마디를 보면 약간 중간에 갈라져 있어. 이렇게. 알겠지? 살짝 이렇게 동그라미 작은 구슬 두 개 연 것처럼 살짝 갈라져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다시 모아져. 이 모아진 게 다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간다. 알겠지? 다시 모아져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가고, 모아져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간다. 모아져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를 우리가 장지신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중간에가 이렇게 중간이 갈라져 있다 라는 것만 알아도 얘를 그릴 수가 있어요. 크게 손의 외제근은, 첫 번째 외제근은 여기 보이는 우리가 장지신근이라는 녀석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엄지에 대한 근육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엄지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있고 이렇게 길게 출발하는 게 있어. 알겠지? 짧게 출발하는 게, 요 길게 출발하는 게 이쪽으로 가지. 짧게 출발하는 게 이쪽으로 가고, 요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척골 쪽으로 요렇게 근육이 붙어버리는데, 얘를 장무지신근이라고 하는, 장무지신근. 그냥 뭐 이름은 엄지근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지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무지신근 하면 어렵잖아, 그지? 어제는 내가 장무지신근 얘기했는데, 지금 엄지가 무지라는 말이거든. 무지, 엄지가 같은 말이야. 엄지근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지, 그지? 그 부분이 보인다고 그랬다. 그래서 요 근육과 이 근육들이 바깥에서 내려오는 근육이야. 바깥에서 내려오는 근육. 그러면 요 근육의 흔적들이 요런데 이제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손등에 보인단 말이야. 손등에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 중심이 되는 어떤 부분이 여기 욕하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지. 이 손가락의 선이 중심 기준이 되어서 쫙 퍼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그리다 보면 요서 모일 수도 있고 요서 모일 수도 있고, 이 모이는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어. 모이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두 번째 중지가 있는 손가락을 직선으로 꺼서 요렇게 모여줘야지 맞다. 알았지?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부분에서 선생님 얘기를 하자면, 내재근이라는 게 있는데, 내재근을 보려면 사실 손바닥을 봐야지 잘 보이는데 손등에서도 이제 보여지니까 얘기를 해줄게. 자, 요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에 보이는 게 배측골 강근이라고 하는데 안 보여, 여기는. 근데 배측골 강근이 보이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 여기가 배측골 강근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딱 했을 때 뽁 튀어나오는 데 있지, 엄지에 이렇게 딱 놓으면 뽁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 그 튀어나오는 근육이 요렇게 있어. 근데 이 근육이 요 사이사이에 다 있어. 다 있단 말이야. 골강근이라고 하는, 골강근이 뭐냐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근육군을 골강근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근육들은 우리가 안 보여. 뼈와 뼈 사이 옆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보인단 말이에요. 1번 배측골 강근이라고 해서 엄지 위에 딱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떨 때 활용이 되냐면, 자,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쥐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살짝 살려준단 말이야, 이 부분을.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자, 1번 배측골 강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골간이라는 말이 뼈와 뼈 사이의 근육이다. 그래서 골강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보이고, 그 다음 보이는 근육이 외전근이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쭉 가는 큰 외전근이 하나 있었지. 어제 뭐라고 했어? 기억나는 사람. 장무지 외전근이라 그랬잖아. 그거는 여기에 있는 거에 병합을 시켜서 그냥 엄지근군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엄지근군이라고 해가지고 엄지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무지 외전근이 짧은 게 또 있어요. 그게 여기에 붙어 있어. 여기에 살짝 붙어 있어. 자,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단무지 외전근이라고, 단무지 하면은 짜장면 생각나나? 나이는 끄떡끄떡한다. 짧은 무지 외전근이라고 해서, 니 요새 집에는 가나? 이 노숙자처럼 진짜. 어제 그 모습 그대로다. 니 복싱 도장에 씻으러 가지. 자, 여기에 살짝 붙어 있어. 여기에. 이것도 뭔가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옆에가 살짝 튀어나와. 그럼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여기에서 엄지가 뼈가 가는 라인이 보이고,
뼈가 가는 라인이 보이고 살점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지의 뼈 라인은 이쪽으로 가거든. 이쪽으로 가고 여기 볼록하게 보이지, 그지? 이걸 그냥 엄지근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려워, 사실은. 엄지근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반대로 여기도 근육이 있을 거야. 이것만 알아도 손바닥 근육 끝난다. 자, 하나 더 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새끼손가락을 소지락을 한다. 그지? 소지 외전근이라고 한다. 잘 봐봐. 요렇게 가는 거는 무지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딱 가는 걸 무지외전, 소지가 이렇게 가는 거를 소지외전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요쪽에 볼로 두 개의 조그만 외전근이 보인다. 이렇게 볼로. 이게 나중에 손을 그리게 되면 손에서 이는 모양이 있거든. 손에서 보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는 모양이 있어. 손등의 모양인데 이 손등의 모양에서 이는 모양을 가지게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살짝 더 튀어나가게 이는 모양을 가지게 된다. 손바닥이. 알겠나? 딱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 외전근 두 개를 찾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잘 찾아야 손이 예쁘게 나온다. 여기에서 엄지가 가는 뼈가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 만나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이 부분, 손목에서 만나는 부분. 여기서 딱 보면 여기서 손목이 요렇게 들어가고 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볼록 튀어나오거든. 그지?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하면 손이 되게 예쁘게 나온단 말이야. 그냥 둥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뼈의 라인과 만져보면 돼. 뼈의 라인과 이 덩어리의 라인을 잘 표현하면 손이 예쁘게 나와요. 안녕? 그래, 부탁 오느라.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보이는 소지외전근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요 사이에, 이 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거를 이 외전이었지, 그지? 이게 뭘까? 내전근이야. 내전근, 무지 내전근이라고 하는데 손을 딱 보면 자,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이쪽으로 붙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으로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지. 그지? 손바닥 쪽으로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걸 내전근이라는데 이게 두 갈래야. 하나, 둘. 알겠지? 손에서 내려오는 게 자, 요렇게 손가락에서 요렇게 하나, 둘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내전근, 배치골간근, 손가락 이렇게. 손바닥 좀 그려가면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손에서는 이렇게만 알아도 손의 근육은, 손등의 근육은 끝난다. 별로 많지가 않아. 손을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래서 손을 그릴 때 너네들이 되게 어렵게 그리는 애들 있잖아. 연아, 그지? 오만 주름을 다 그리는 애들. 요 내용만 그리면 손은 예쁘게 나와. 근데 굳이 여기 있는 주름을 그리려고 애쓸 필요 없어. 이 주름이 2개인 애도 있고 3개인 애도 1개인 애도 있고 주름이 없는 애도 있단 말이야. 주름이 거의 없는 애들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이상의 뭔가를 그리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야. 그 뒤에 좀 그리고 나면 뭘 잘 그려? 손톱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리는 것들을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 일단 손등의 근육은 요걸로 끝났다. 손등에서는. 알겠지? 단지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근육들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뭔 줄 아나? 어제 우리 배웠던 요측수근굴근, 척측수근굴근, 이런 거, 신근,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 이제, 요렇게 나가는, 요 손등에서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 기점은 여기란 말이야. 이게 단요측수근신근, 장요측수근신근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모르겠는 사람은 어제 영상을 보면 된다. 알겠지?
어제 영상을 보면 아 그거였구나. 지금 몰라도 되는 건 선생님 몰라도 된다고 얘기한다. 지금 이거 몰라도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만 알면 된다. 알겠지? 5개 됐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면은 손등 끝났다. 됐나? 늦게 온 사람들은 안 됐지 그지? 안 됐지? 나중에 내일 선생님이 오늘 뭐 마치고 이거 컴퓨터에 담아놓고 여기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세팅을 딱 해놓을 거니까 내가 영상 시간표를 딱 다 적어갖고 단톡에 올려줄게. 그럼 그 시간에 와가지고 안 본 영상을 봐. 알겠지? 언제 시간대에 무슨 영상 틀 거다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돌릴 거야. 시간 맞춰가지고 뭐 선생님이 와서 돌리든 뭐 하여튼 어떻게든 할 거야. 아, 나 내일 안 오고 싶은데 내일 생일잔치 해야 되는데. 시간 적어놓으면 누구가 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클릭해서 봐 그냥.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손바닥 쪽에서 보면 자, 손바닥은 쉽게 그릴게. 자, 자, 뭐야? 얘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 자, 손바닥은 쉽게 그릴게. 왜 손바닥은 쉽게 그리냐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자, 손바닥에서 보면 방금 여기서 했던 얘기만 잘 알면 돼. 뼈는 그대로 뒤집는 거야. 뒤집는 건데 왜 웃기나? 웃기지?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렇게 가는 근육이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가는 근육이. 이 근육이 있어. 이게 여기서 뭐냐면 무지내전근이야. 무지내전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주름이 이렇게 가지 그지? 주름이 이렇게 가잖아. 여기 간 게 여기 딱 붙어있어. 이게 무지내전근이야. 내전근. 그 위에서 보면 조금밖에 안 보이지 그지?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가 손바닥이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 위에서 보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요렇게 보여. 알겠지? 요거는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소지외전근이 어떻게 붙어있냐면 요렇게 붙어있어. 요렇게. 소지외전근은 요렇게 붙어있어. 알겠지? 무지내전근이 이렇게 붙어있고 소지외전근 여기 있지. 소지외전근이 있지 그지? 얘하고 얘가 이렇게 붙어있고 배측골간근이 여기에 뒤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손등에서 보면 그대로 뒤집은 거야. 근데 손바닥에는 많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두 개의 근육군으로만 나누면 돼. 자, 엄지근, 맞섬근이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소지근, 알겠지? 이 두 개로만 생각하면 돼. 요 두 개를 근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엄지, 소지외전근, 긴 소지외전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소지근군, 엄지근군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볼록하잖아, 해부학적으로.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 이 두 개가 볼록한데 이쪽이 많이 볼록하지? 여기에 있는 내전근은 이렇게 하는 내전근도 있고, 근육의 움직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근육들이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맞섬근이라는 게 있어. 엄지 맞섬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이걸 딱 하는 근육이야. 이걸 딱 이렇게 연결하는 근육인데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얘가 이렇게 자세를 잡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되게 웃기잖아. 이 근육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라 하거나 뭐 이런 근육들은 이제 저기 뭐 이화여대나 이런 데 지원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인체를 그릴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볼록볼록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볼록해. 이 부분이 얇아. 끝. 간단하지? 우리가 뭐 이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오늘은 아이언맨 자세야 이러면서 이렇게
모델이. 그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는 볼록볼록만 알면 웬만큼은 그릴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요거와 요거만 알고 얘만 알아도 손은 그릴 수 있다. 손의 근육, 손의 내재근이 뭐? 4개. 1번 배치골 강근. 그지? 무지 내전근. 그 다음에 다무지 외전근. 짧은. 그지? 그 다음에 소지 외전근. 자, 다시 한 번 더. 1번 배치골 강근, 무지 내전, 단무지 외전근. 이게 크게 보이는 한 4개의 내재근이야, 내재근. 내재근. 손 안에 있는 근육. 알겠지? 그 다음에 손 밖에 있는 근육은 엄지근. 그냥 엄지근군이라고 그랬다. 엄지근군. 어제 배웠다, 그지? 엄지근군. 뭐 있다고 그랬지? 장무지신근, 단무지신근, 장무지 외전근을 합쳐서 그냥 엄지근군. 그 다음에 요거는 장지신근. 이거는 외재근, 밖에서 오는 근육. 이 근육은 보이는 근육들. 알겠지? 선생님이 보이는 거는 심층적인 근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근육들 위주로만 설명을 하는 거야. 요런 것들은 이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뼈를 잘 그려야 되거든, 뼈를. 그럼 이 뼈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잘 봐봐. 이렇게, 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보통 이 부분이 그냥 동그랗다고 생각하는데, 살짝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고 보면 돼, 뼈가. 약간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에가,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뼈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뼈가 살짝 솟아오르듯이. 요렇게 되어서 보통 뭐 한 요 정도로만 이래 사람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면 눌러지지, 그지? 눌러지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날카롭게 이렇게 되지는 않고, 응? 적당히 튀어나온 정도인데 살짝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는 각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좋아. 알겠지? 그럼 조금 솟아오르는 느낌이 더 잘 나오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딱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그릴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약간 이렇게 그리지. 그지? 다이아몬드 식으로 살짝 이렇게 그린다. 얘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쉽다. 동그라미를 2개 그려놓고, 알겠지? 동그라미를 2개 그려놓고 볼록 해가지고 덩어리를 잡으면 여기는 조금 쉬워진다. 구슬 2개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좀 쉬워져. 첫 번째 마디, 알겠지? 그렇다고 너무 구슬을 진짜 동그란 구슬 여는 것처럼 그리지 말고 요런 느낌을 잘 보려면, 예를 들어서 얘는 너무 동그란 구슬을 넣었어. 얘는 너무 동그란 구슬을 넣었고, 얘는 조금 부드러운 구슬을 넣었고, 얘도 조금 세게 동그란 구슬을 넣었는데, 약간 이게 이 친구가 그리는 어떤 방법인데, 이 친구는 방학 때 올 거야. 방학 때 너 수업하러 올 건데, 조금 뭐라고 할까, 그냥 완전히 선생님이 하던 수업 방식 그대로 가르쳐 줄 거야, 아마.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써먹는 거거든. 응용력이 없지는 않은데, 100이면 100을 다 따라하는 아이라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저래 그려도 괜찮아. 알겠지? 여기 동글동글 이렇게 잡으면 좀 쉬워. 그 다음에 이 힘줄의 방향을 잘 봐야 돼. 방향을 살짝,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요렇게. 그지? 손을 그릴 때는
이 손가락의 모양이, 자, 이렇게 손가락이 딱 돼 있으면 관절이 있잖아. 관절이 있으면 관절은 여기서는 요게 좁아가지고 요 정도 관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톤을 잡아주면 좀 더 쉽게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쉽게. 알겠지? 약간, 그러니까 이걸 직선적으로 손가락 이렇게 원기둥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중간에 파여져 있는 느낌으로 덩어리를 잡아줘야 된다고. 그 말 알겠지? 그지? 터치의 느낌만 살짝 이렇게 하면 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빗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 때는 1, 2, 3 해가지고 밟고 중간 어둡고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손을 이렇게 딱 잡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빗이 이렇게 딱 떨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도 그리냐면 이 부분에 칼라를 세게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약하게 그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피부에 서로 간의 반사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잖아. 인체를 그릴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정물 그리듯이 빗이 이렇게 왔을 때 밝고 중간 어둡고 이런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빗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가 있어. 손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빗은 이렇게 오는데 사람 손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굉장히 모양이 바뀌어 많이. 그러니까 하나의 빗으로 인체를 전체를 그릴 수가 없어. 주빗은 있으나 주로 이렇게 오는 빗의 방향은 분명히 있으나 인체의 자세에 따라서 손은 다르게 받을 수 있거든. 빗을. 빗이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쪽 손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런 걸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손등이 어두워 밝아. 뭔가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럼 손등이 어둡고 이게 밝잖아. 그지? 그런데 꼭 손등을 또 밝게 그린 애들이 있거든. 빗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렇게 돌아간다가 아니라 중간이 좀 진하고 반사광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알겠지? 필요에 따라서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빗에 대한 개념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혈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혈색으로 보면 요 위쪽이 진하단 말이야. 옆에 살 있는 데보다는 위에가 진해. 그래서 손바닥하고 손등이 조금 진하고 손에도 보면 손끝이 좀 붉은색이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는 혈색을 위주로 좀 잘 찾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듯이 요런 것들은 다양한 경험을 솔직히 해봐야 되거든. 해보면 손에 대한 느낌이 나오는데 면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다. 알겠지? 요런 식으로 이제 면의 모양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이제 손톱을 그려야 되는데, 손톱을 우리가 딱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 손톱과 첫 번째 마디 있잖아? 첫 번째 마디를 보면, 어제 이거는 봤지? 이거는 뭐라고 했어? 5대 3대 2라고 했지? 그지? 그럼 이 2 중에서 손톱의 길이는 1밖에 안 돼. 알겠지? 요 길이의 반을 나누면 손톱이야.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손톱이 약간 길 수도 있어. 거의 한 1대1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지막 마디에서 손톱이 이만큼이 보통 차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손톱 많이 길어 보면 어떻게 되노? 더 길게 나오겠지, 그지? 그죠? 손톱이 1대나? 거의 1보다 조금 길다. 그지? 그러니까 요 위에가 너무 길면 이상해. 오히려 더. 알겠지? 실제로 요 위에는 거의 안 길다. 알겠지? 거의 안 길다. 그러니까는 이거나 손톱을 이렇게 길게 그리는 애들이라든지 이 부분을 길게 그리면 손이 이상하게 보여. 무조건 1대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알겠지? 손톱 길어지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손톱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틀린데, 모델이 뭐 손을 이렇게 뭐 좀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과기대처럼 상반신만 나와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잖아. 그럼 손이 크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손톱의 부분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 사람의 손톱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손톱이 약간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지? 들어간단 말이야. 요런 느낌이 나와.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손톱이 너무 크다. 어씨, 여기다 그러자. 손톱을 사람마다 짧게 자르는 정도가 있는데 한 요 정도 손톱이 이래 보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부분이 돌아간다 이가, 그지? 돌아가고 이 부분이 또 살짝 이렇게 돌아가거든. 이렇게 볼록하거든, 그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요만큼이 어떻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잘 봐야 돼. 이걸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표현해야 손톱이 예쁘게 나오거든. 진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명암만 살짝 표현하면 되거든. 그러면 손톱이 이렇게 됐을 때 삐치라는 개념이 요렇게 치고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그리냐? 그냥 손톱 주변을 어둡게 그리는 애들인데 그러면 안 돼. 손톱 주변을 그냥 어둡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손톱의 이쪽 부분이 어두워지고 밝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명암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언덕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어두워지겠지, 그지?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냥 다 밝게 볼 때는 그냥 주변을 살짝 어둡게도 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손톱 삐도는 방향에 따라서 볼록을 해줘야 돼. 그리고 손톱에는 또 뭐가 있지?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거 있지? 요거 있고 요거 있지? 그지? 자, 우리 손톱 잘 그려야 된다. 하얀 거 손톱 안 깎으면 하얀 거 있잖아. 근데 손톱을 깎아도 약간 남잖아. 살짝 주면 훨씬 예뻐 보여. 왜냐하면 여기에서 뭘 줄 거야? 손톱 밑에 어두운 그림자 살짝 준다면 약간 붉은기를 살짝, 그림자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살짝 붉은기, 이 부분은 손을 예쁘게 그려야 되잖아. 이 부분에 살짝 붉은색 느낌을 좀 준단 말이야. 칼 좀 줘봐봐. 카트칼 없어? 응. 좀. 예. 야! 줄이 됐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단 말이야, 손톱 끝에. 그렇다고 막 손에 막 물들이듯이 시뻘겋게 하지 말고, 알겠지? 여기 있고 여기는 손톱에 밝은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 손톱을 그냥 대강 그리지 말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게, 이거 외우면 되게 쉬워. 알겠지? 손톱 자체에 대한 덩어리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잖아. 그지? 손톱이 아주 작게 보일 때는 진짜 빨리 그리는 애들은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손 붉게 해놓고 여기만 살짝 어둡게 하고 밝은 하얀 거 남겨가지고 이 디귿자식으로 하얀 거 남기는 애들도 있다. 그럼 빨리 그려져. 이시 오는 방에 밝게 탁 보이고. 근데 조금만 더 잘 그리려면 이 밝은 라인을 한 이쯤에다 살짝 준다고 생각하면 손톱이 훨씬 예쁘게 보인다. 손톱이 약간 반짝이는 게 있거든. 그지? 손톱이 너네들이 말초적인 걸 자극하는 게 별게 아니지. 맞잖아. 여자들 화장하는 거 생각하면 말초적인 걸 어떻게 자극하는지 다 알 수 있다. 내일 하잖아, 내일. 내일 왜 하는데? 예뻐서, 그지? 예뻐서 하잖아. 팔 하나? 이런데 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일을 하면 손이 예뻐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인체를 그릴 때도 손톱 있는 거 싹 예쁘게 그리면 되게 말초적인 게 자극이 돼요. 딱 사람 같은 느낌이, 이 감정이 확 온단 말이야. 사람에 대한 감정이. 이거 쇠가 빠지게 잘 그려봐야 뭐 감정이 안 와. 맞잖아. 팔꿈치를 너무 잘 그렸어. 감정이 오나?
느낌이 안 온단 말이야. 근데 눈 잘 그리고, 눈, 코, 입 잘 그리고, 머리카락 잘 그리고, 손가락 잘 그리고, 뭐 이러면 감정에 대한 느낌이 아주 쉽게 생각해봐. 약간 있잖아. 사람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어디인가를 생각해봐. 그걸 잘 그려야 돼. 그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 어? 사람마다 포인트가 있잖아. 그거를 잘 잡아야 된다. 응? 그러니까 얼굴, 눈, 코, 입,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뭐 이런 거. 맞지? 그 다음에 뭐 손가락, 손의 어떤 그런 느낌. 그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그 외에 뒤통수 뭐 안 중요해. 귀도 그렇게 안 중요해. 귀를 이렇게 되게 잘 그려야 되는 경우는 완전 측면이나 이럴 때는 귀를 되게 잘 그려야 되는데 귀보다 눈, 코, 입에 더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귀는 이렇게 내가 귀를 정 잘 못 그리겠으면 머리카락으로 예쁘게 싹 덮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귀 그릴 거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탁 붙이가 그리고 더 어색해 보이거든. 뭔가 자연스러운, 그지? 그러고 약간 이런 거 앞머리를 그리더라도 모델이 조금 그럴 수도 있어. 뭐 정리를 안 하고 나올 수도 있어, 그지? 막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엉망진창으로. 본래 나는 스타일이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도 약간은 이 좀 뭔가, 뭐 했다 그럴까? 트리트먼트를 했다 그럴까? 뭔가 약간 고데기를 했다 그럴까? 약간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으면 훨씬 좋아. 그냥 머리카락도 그냥 탁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싹 있으면서 그림자 싹 찌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준에 탁 올라가면은 그런 그림의 매력을 느낀다고. 되게 사람은 간단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네들이 생각을, 내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쁘다 이러잖아. 그 작은 거 보고 사람들이, 와, 좋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야. 내일 해놓고 나오는 모델들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요런 각과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약간 방구가 아니고 반타원 어떤 원기둥 반동갈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보통 나오는데 발가락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만약에 어디에 탁 올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발가락이 어떤 식으로까지 보이냐면, 발가락이 이렇게 보이잖아, 발톱이 보면 발톱도 똑같이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느낌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발은 좀 넓잖아. 넓으면 진짜 어떤 것까지 보이냐면 이렇게 발톱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 위에 들어가가지고 이 그림자 살짝 보이고 요런 느낌까지도 보인디. 발톱 밑으로 발톱이 탁 올라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공 같은 거 딱 밟거나 이렇게 앞쪽에 탁 있을 때는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꺾임의 면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꺾임의 면이 생기고 면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대로. 그지? 이런 식의 해석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림 그릴 때는. 이런 데서, 와, 잘 그렸다. 이런 느낌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손톱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진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톱의 색깔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피부의 색깔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틀리다. 보랏기가 살짝 있는 정도, 이 정도인데 처음에 밑색 바를 때는 같이 발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 밑색 바를 때는 크게 바르고 나중에 손톱에 약간 보랏기를 약간 올려준다든지 이러면 좀 더 쉬워.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손톱을 그려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손톱을 그려 나갈 수가 있다. 그러고 이 손톱까지 왔지. 그 다음에 이제 손 그리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자, 종이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자, 손을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스케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지? 손 스케치 하는 거 구조적인 부분들 한번 보자. 자, 손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단은 손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손은 무조건 요 위에 손바닥, 그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나누면 된다. 알겠지? 손바닥에 대한 느낌은 약간 이는 아치형의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손이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도 보였다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지?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지? 손등이 보이는 방향이 다양하지, 그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보통 이렇게 그렸을 때는 손가락이 4개를 이렇게 딱 그리면 뭐 엄지가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적으로 이제 붙여 나가겠지만, 자, 엄지를 이쪽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엄지가 붙는 양을 일단 붙여. 이렇게 붙어졌지? 그지? 그 다음에 이 길이만큼 손가락, 짧은 손가락, 더 짧은 손가락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손가락 됐지, 그지? 바나나처럼. 그 다음에 손가락, 이 손가락이 어디 온다 그랬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마디 사이에 온단 말이야. 첫 번째 손가락 마디 사이에. 그 정도로 딱 왔어. 그지? 됐지? 그 다음에 손가락 중심선이 어디라 그랬지? 두 번째 손가락 중심선이라 그랬지. 그자? 여기 손목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빠졌지? 그지? 그럼 이제 보자 말이야. 손목 있으면서 살짝 볼록하면서 딱 떨어졌어. 살짝 있으면서 볼록하면서 있고 손마디 두 마디. 이 모양을 조금 이제 인지를 잘 해야 돼. 이 모양이 볼록해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여기서 볼록해가지고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어제 설명했을 때 뼈 모양이 약간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뼈 모양이. 이쪽이 크고 좀 작아지고 다시 이쪽이 크고 좀 작아지고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손가락뼈가. 약간 이런 식으로 볼록. 그 다음에 손톱. 어떻게? 이마디의 반. 손톱 뗐지?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게 중심선이 나오는 데서 살짝 올라와서 내려오고 2분의 1. 그 다음에 3, 2, 반. 맞지? 이렇게. 손을 안 보고도 그릴 수 있다고, 이러면. 그 다음에 볼록 2분의 1, 3, 2. 손톱. 맞지? 너는 좀 들어가. 이렇게. 내 마음이야. 그지? 불편하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고 요 세 개의 크기가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손의 자세가 사실은 좀 움직이거든, 사람들이. 손의 자세가 움직이는데, 내가 이 손을 그리기 전에, 자, 이 손을 그리기 전에 기본 형태를 먼저 딱 잡았지. 그럼 너네들이 어느 정도 기본 형태만 딱 잡아놓으면, 애들이 제일 많이 형태가 나가는 게 뭐냐면, 애가 뭐를 이렇게 잡으면, 요렇게 있으면 되는데, 얘 있다가, 요래 있다가, 또 요래 있다가, 이런단 말이야. 손등이 보이다가, 손등이 안 보이다가 모델이 이러거든. 확 때려줄 수도 없고. 맞지?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한 번만에 그리기. 이게 제일 중요해. 빨리 한 번만에 그릴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들이 있고, 사람이 이게 움직이는 천성을 바꿀 수가 없어. 모델이 섰는데, 야, 움직이지 마라. 이러면, 네, 안 움직일게요. 해놓고 계속 이러는. 모델 나오는 학교들은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베이스만 조금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려낼 수가 있어. 상황 대처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자, 이렇게 됐어. 이건 손바닥이 보이는 부분이겠지? 이 손을 그대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붙겠지.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이제 요렇게 된 거겠지. 요런 식이겠지. 요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뒤쪽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될 수 있겠지. 그죠? 맞잖아. 또는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또 가질 수 있지.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내가 손가락을 조금 뭐 이렇게 되나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한 요 정도로 내가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엄지는 자, 이렇게 그려보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되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보이겠지, 그지? 얘는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것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의 어떤 손에 엄지가 너무 바깥쪽으로 갔다. 엄지가 요만큼 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이 손가락 바나나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냥 관절을 내 머릿속에 있는 거 5, 3, 2 생각해가지고 계속 그리면 돼. 그리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뭔가 많이 기울어지면 이렇게 되지, 손이. 그지? 손이 이렇게 됐잖아. 지금 요런 모양이잖아. 지금 엄지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엄지가 이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 사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엄지가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요것만 보자. 지금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요는 요는 모양이지, 그지? 요는 모양이가? 그지? 약간 이런 모양이잖아. 이런 뭔가 이렇게 세워진 걸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기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잡을 수 있을 거잖아. 부분인데. 아까 전에 요걸 맞섬근이라 그랬지, 그지? 맞섬근인데 사실은 모든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모아지게 돼 있어. 알겠지?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다면 점점 손가락 끝이 중간을 향해서 모아지게 돼 있는데,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같이 넓은 부분을 딱 잡을 때는 손이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 퍼져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이 보통 뭘 쥐게 돼 있잖아. 그게 뭐 망치를 쥔다든지 뭐 연필을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는다든지 잡는 모양에 따라 손가락의 어떤 각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는데, 뭔가를 잡게 되면 손가락이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그릴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잡았을 때 손을 그냥 수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이 어색해 보이거든. 뭔가를 이렇게 잡거나 이러면 살짝 손가락이 이렇게 모아지듯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지 뭔가 잡는 느낌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포인트를 잘 캐치를 잘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잡을 때도 보면 살짝 손이 모아지는 느낌이 살짝 있을 거고, 이런 것들도 조금 잡다 보면 조금 모아지는 느낌들이 있어. 뭘 잡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끝이 모아지게 돼 있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알겠지? 그래서 뭔가를 잡을 때 손가락이 살짝 요는 손가락들도 보면 살짝 모아지는 느낌들이 좀 있지, 그지? 이런 데서 오는 느낌들이 자연스러운 느낌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주먹을 쥐거나 뭐 이럴 때도 살짝 말아지게 되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딱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무슨 복싱 하듯이 이렇게 복싱 나중에 점심시간에 나하고 한번 붙자. 5층에서 글러브 갖고 와. 헤드기어 딱 끼고 내가 막 코피 터지고 내려오고 이러는 거 아이가. 시집다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그리면 안 예뻐 손이 항상. 알겠지? 이렇게 그리는 애들 있잖아. 안 이쁘다고. 이 손가락 길이도 틀릴 뿐더러 손이 모아지기 때문에 살짝 이게 말려 들어가듯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난단 말이야. 사람 손은 대부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는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긴장하지 실질적으로 모델 쓰면 약간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모델 할 때 약간 이런 느낌들을 좀 잘 살리면 훨씬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는 가지 말까. 조금은 이렇게 살짝 들어가. 높이도 틀리고, 그지? 맞지? 그리고 이러한 중앙으로의 맞섬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손가락마다의 방향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펴져 나가지. 공 같은 거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와 요 기울기는 변함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과 이거의 기울기는 변함이 없어.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손가락이 요 기울기와 지금 이 기울기가 요렇게 되지. 정확하게 요렇게 돼야 되지. 요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이 기울기는 똑같은 거고, 여기서 이 기울기는 똑같은 개념이거든. 맞지? 아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거 많이 틀리니까 하는 말이야. 진짜 많이 틀려. 손가락이 요렇게 돼 있을 때 분명히 손가락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야지 손에 대한 내용이 맞잖아. 맞는데 어떤 애들은 요렇게 그리면서 어떻게 그리지? 이런 식으로 그리는 애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어. 이 기울기하고 틀린 거야. 그럼 손이,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육면체를 했잖아. 맞지? 육면체를 할 때 이렇게 파이가 돌아가면 이 기울기는 똑같은 하나의 소실점을 가진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소실점을 가진다 했잖아. 그거 똑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요런 원리적인 걸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기울기 똑같이 보인다. 근데 이 똑같이 보이는 기울기를 그래도 나는 동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각을 꺾어서 만들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 알겠지? 그리다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엄지 같은 경우도 여기 각도가 이제 같아져야 되거든. 얘도 면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개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어떠한 관점에서 보든 간에 뭐 요렇게 되면 이쪽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디? 이렇게 볼까? 더 들어가야 되겠다. 잘 봐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잖아. 꺾여서. 맞잖아. 이게 요렇게 꺾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 이때도 이 안쪽의 기울기도 이렇게 같이 가게 된다. 같이. 이거 알겠니? 그지? 안쪽으로 들어가도 이쪽의 기울기도 이렇게 같이 가게 된다. 같이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서도 얘가 들어가서 더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보였다가 얘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더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기울기만큼 여기서도 이렇게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보여야 정상 아니가? 맞지? 그럼 이걸 두께감을 준다 생각하면 요렇게 돼가지고 거의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일 건데,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면 막 그리고 싶어서 막 미치는 애들이 있거든. 병적인 애들이 있어. 병적인 애들. 아, 이거 보여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애매한 부분이라는 게 분명히 그림 안에서는 있거든. 애매한 부분 너네들이 그리다 보면 되게 많아. 코끝과 이게 만날 듯 말 듯 있는데, 그지? 얼굴 그릴 때 이거하고 다 여기서 보니까 만날 듯 말 듯 막 이래 보이는데, 아, 이래 그리려니까 그러고. 근데 계속 볼을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러니까 볼을 보여주면 볼 티 나오고 얼굴 찌그러지고 다시 코 질러니까 코 넣으려니까 다시 얼굴 다 찌그러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지? 자, 이때 이런 경우들이 아마 많을 거야. 경험 있지, 그지? 그럴 때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 그림에서 방법이 하나가 있어. 뭐냐? 앞부분만 그리기. 뒤를 아예 그리지 마. 애매하면. 그러니까 요래가 코가 애매하고 요게 보일 것 같잖아. 그럼 이 볼을 거의 그리지 마란 말이야. 그냥 코만 약간 그리고 눈 그리고 입술 끝만 살짝 여기만 조금 그려놓으면 이 부분이 별로 안 어려워져. 근데 이 라인을 우리가 이거지. 얼굴 그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쟁이다 이렇게 돼 있어. 얼굴이 얘는 얼굴이 돼 있을 때 애매하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눈만 이렇게 그리고 코 이렇게 그리고 입술을 그려놓으면 돼. 이거를 안 그려도 된다고. 이거를 여기를 그게 오히려 더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데, 이거 그려야 되는데, 이게, 맞나, 들어가나, 막, 어찌 그려야 되나, 이러다 보면, 막 진해지고, 막, 코하고 붙어쁘고. 그지? 요런 것들. 손에서도 그게 있거든. 요런 것들 그릴 때, 인해손 그릴 때, 요런 부분들 있잖아, 요런 부분들. 손끝하고 이게 만나잖아. 근데 때, 공간에 개입이 많이 생기지. 이런 부분들. 여기와 여기까지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멀잖아. 그지? 그럴 때는 얘를 안 그리면 돼. 알겠지? 안 그리면 된다고. 여기서도 코가 들어가서 요만큼 가서 있는 거잖아. 그지? 안 그리면 돼. 또 어떤 게 있느냐? 요렇게 돼 있잖아. 손이. 요런 손 우리 그리잖아? 그럼 손가락은 그리는데 여기 있는 거를 안 그리면 돼. 근데 이걸 그리려고 하니까 이거 어려워지고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 안 그린다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를 10을 그린다 치면 얘는 1 정도만 손댄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안 그리는 거야. 0을 손대면 너무 없으니까 1 정도면 약간 요 밑에 뭐 그림자라든지 이게 형태가 드러날 정도의 살짝 그 정도 느낌만. 알겠지? 1과 10, 이 10과 1의 차이를 알겠지? 엄청난 차이야. 공간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 다리와 이 다리의 차이는 이 다리 차이는 이게 10이라면 이거는 한 2, 3밖에 안 돼. 그지?
근데 우리가 공간을 자연스럽게 내고 이거 10 해놓고 이거 8 해놓으면 되게 그림이 볼품이 별로 없어. 넘어간 데는 확 풀어야 돼. 알겠지? 그 개념이 있어야지 잘 날린단 말이야. 잘 날리게 돼. 잘 날리고 그림이 편안하게 돼. 얘 바이올린하고 이 안쪽의 개념을 봐봐. 이 팔하고 이 팔의 개념을 봐봐. 어느 정도일까? 이게 10이면 이거는 2야, 2. 바이올린이 10이면 이건 2야. 이게 바이올린이 없다면 얘가 한 4 정도 되겠지, 또. 그죠? 얘가 있으니까 얘 2야. 엄청 멀어지는 거지. 그럼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는 내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시간적인 투자로 봤을 때 5시간을 그린다 싶으면은 이 부분 그리는 시간은 몇 분 걸릴 것 같아? 3분 정도면 끝나. 3분에서 5분. 실제로 그렇거든. 그 계산을 잘 해야지만 이 시간 안에 잘 그릴 수가 있어, 그림을. 알겠니? 요것만 쭉 짜고 요것만 그리면 끝났어. 이거 뭐 그릴 거 있나? 이거 되게 많이 그린 것 같지, 그죠? 되게 많이 그린 것 같잖아. 딱 깨놓고 보면은 이게 다야. 이거랑. 이 부분 없잖아. 이 부분도 한 3분? 이거 한 1분? 그지? 여기서 계속 그리고 있는 거지. 그림은 효율성이야, 효율성. 손 그리다가 지금 그림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봐봐. 얘도 봐봐. 이렇게 됐잖아. 엄지를 어디다 붙이지? 저쪽에다 붙여볼까? 이쪽에다 하면 엄지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일 건데. 이 정도? 뭐 엄지가 요렇게 나올 수는 있어. 요렇게 나올 수는 있어. 보통 이 두 번째 중지의 손가락이 조금 많이 펴져 있어, 이렇게. 정지와 검지가 좀 많이 펴져 있고,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있으면 이 두 손가락이 좀 말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럽거든. 이게 펴려면 근육이 좀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이 두 손가락이 조금 말려져 있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대강 이렇게 하더라도 이 두 손가락이 좀 말려져 있는 이런 느낌이 나. 그 자연스러운 포즈를 우리가 해부학적인 포즈라 그러는데, 손가락도 약간 이런 포즈가 해부학적인 포즈야. 편안하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새끼 손가락이 어떻게? 약간 맞섬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지? 말려서 살짝 들어가겠지? 접힐 때? 약간 이렇게 되지, 그지? 손가락이? 그지? 약간씩. 그 다음에 엄지, 지문. 이렇게. 엄지 손톱, 네일 하면 조금 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 정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지, 그지? 이렇게 내려갔지? 여기 내려갔지? 여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 볼록 튀어나왔지, 그지? 볼록 튀어나왔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손목이, 얘는 이렇게 가겠지. 이 정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갔으니까 손목이 이 3개 정도의 크기니까, 요 3개 정도의 크기니까, 요 어딘가에 손목이 한 요 정도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손등이 이 정도로 보여지겠지? 이렇게 보여지겠지? 그럼 손등에서 얘는 실질적으로 이 옆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지? 옆면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윗면을 보여주고 싶어. 막 이러는 순간에 손등이 짧아 보이고 이런단 말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얘의 포인트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까지 이제 넘어갔으면 요 안쪽에 보이는 손목의 크기는 요렇게 돼 있는 거겠지. 그지?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넣어야지 이런 손들이 손목이 어디서 나온다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3개의 크기가 손목의 크기라 그랬잖아. 손목의 크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손목의 크기가 나오겠지. 아니면은 이 크기를 재서 이렇게 붙여도 손목의 크기가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이만큼 들어간 만큼 여기서도 이만큼 들어가서 손목이 가져야 되거든. 그게 중요한데 이게 들어가는 위치를 잘못 잡으면 손목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손목 크기가 이상해지겠지. 이 말 알겠지, 그지? 손가락 3개의 크기가 손목의 크기다. 3개의 크기가 손목의 크기다. 알겠지? 그걸 맞춰줘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이게 이 부분의 근육이 이 똥똥한 사람 있잖아. 그지? 이게 이제 손금에서 보면은 이걸 뭐라고 하면 태양구라고 하거든. 들어봤나? 손금 본 사람? 손금 볼 줄 아는 사람? 손금 봐본 사람? 없나? 이걸 태양구라고 하거든. 태양구가 빵빵한 사람이 되게 건강한 사람이래. 이게 이제 그 손금에서는 월성구라고 하나? 아마 그래 할 거야. 이 손금이 더 재밌디.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빵빵한 사람은 이게 좀 빵빵하게 보일 거고. 그지? 좀 작은 사람은 좀 작게 보일 거고. 이 차이들이 있겠지? 그 다음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넙떡한 걸 딱 쥐고 있으면 이게 옆으로 많이 튀어나올 거고. 이 부분이 유동성이 있단 말이야. 손끝이. 알겠지? 그렇게 잡으면 웬만한 손들은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손의 중심선에 대한 개념인데, 자, 요 부분 봐봐. 새끼손가락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손가락 뼈가 위쪽에 이게 장지신근이 이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손가락의 기울기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올록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이 부분이 이 손의 밑면이 되는 거지. 밑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오케이? 됐니? 자, 그러고 여기서 사이사이가 조금씩 이렇게 보이게 될 건데, 이제 손의 측면을 넘어가 보자. 측면을. 자, 측면을 넘어가면 자, 웃기지, 그지? 그지? 손가락 하나 있는 부분만 쫙 본 거야. 단면이야, 단면. 단면인데, 여기가 2, 보통. 알겠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마디가 시작되는 데가 1, 한 이 정도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손가락의 전반적인 어떤 부피의 범위에 비해서 이 부피가 2배 정도 크다. 이렇게 생각. 길이가 손가락이 굵은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부피에 비해서 이 앞에 있는 부피가 1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크기로 따지면 보통 요 손등의 이 크기에 비해서 첫 번째 마디가 한 1 정도, 이 반 정도를 가지게 되거든. 얇아지는 거야. 그만큼 넓다라는 거지. 자, 손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손의 마디를 보면, 이 튀어나온 뼈 마디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뼈가 여기 튀어나와 있고 마디가 앞에 있어. 자, 그래서 손가락을 톡 뽑으면 손바닥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손등과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 모양을. 알겠지? 여기가 요거와 이게 요렇게 손바닥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합체가 이루어진 거야. 합체 이렇게 딱 돼서 손가락이 이렇게 합체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딱 끼워보면 연필이 어떻게 돼? 요렇게 안 되고 요렇게 된다. 그제? 요렇게 된다. 기울어져 있다, 여기가, 위에가. 그지? 그래서 딱 하면은 여기 오리발처럼 살짝 있는 거 있지, 그지?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요렇게 올라가거든, 요렇게. 이게 이제 손을 그릴 때, 만약에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요 부분을 그릴 때, 여기서 이 부분이, 한 이 정도의 이 부분이 나올 때,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쪽에서는 앞쪽으로 이렇게 모인다면, 요쪽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요쪽에서 앞쪽으로 모인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앞쪽에서 모인다. 이런 식으로. 손이. 요거 좀 어렵나? 좀 복잡하지? 복잡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잖아. 그지? 자,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쉽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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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손에 뼈를 그렸잖아. 뼈 라인, 손에 튀어나오는 라인이야. 그러면 들어가는 라인이 있겠지. 그지? 들어가는 라인이.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러한 면의 모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 이런 면의 모양. 면의 모양 자체가 이쪽은 넓게 이렇게 빠져 들어간단 말이야. 빠져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까? 이렇게 봐야 되나? 아까 전에 보면 손 여기서 요렇게 된다 그랬지. 여기 보면 요렇게 된다 그랬지. 요렇게. 이걸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느낌을 크게 봐. 크게 안 보면은 손가락 위에 윗면의 느낌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고 여기에 손가락이 어두운 면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쪽 면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완만하게 깊게 파인단 말이야. 이 차이는 자기 손을 보면 알 수 있어. 손을 보면 여기서 떨어지는 양보다 여기서 이렇게 탁 떨어지는 양보다 여기서 떨어질 때가 깊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지? 요 안쪽이 조금 더 깊게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런 식의 느낌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 깊게 떨어지니까. 약간 여기서는 조금 안 보이고 여기서도 약간 요런 데가 약간 안쪽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약간 푸른색으로 살짝 보일 수가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의 기울기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다. 요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안쪽에 어두운 부분을 줄 때 이렇게 그냥 탁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쑥 눌리듯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들어가는 굴곡을 잘 봐야 돼. 굴곡을. 알겠지? 비스듬하게 굴곡이 들어간다. 이 개념을 딱 익히면 된다. 그래서 이쪽 손주름은 여기 앞에 있고 요거는 손금이 있는데 그래, 손금. 그래서 딱 지게 되면 이 손금이 있는 데가 딱 주름이 잡히지. 주름이 잡히고 얘는 관절이 있는 주름이 아니거든. 관절이 있는 주름 딱 접히고 그 다음 그 접히는 데는 여기야. 여기 중간에 접히는 게 같지만 이것보다는 여기서 접히고 이건 따라서 오는 거지. 중간에 있는. 얘는 관절이 있는 데가 아니라 얘 접히고 얘 접히면서 이 따라오면서 주름이야. 이 주름은. 알겠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주름을 잡을 때, 손가락 잡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이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다가 관절을 이렇게 그리는 애들 있을 수 있거든. 여기는 없을 거야. 들었으니까. 여기서 관절이 잡히고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안쪽은. 주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 이런 것만 좀 잘 생각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이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을 것이다. 됐니? 요게 손이다. 끝. 알겠지? 손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뭐 어떻게 위치 잡고 어떻게 근육이 있고 이 정도만 알면은 거의 웬만한 손은 다 그릴 수 있다. 손은 여러 개 그려보는 게 중요해. 그려보는 게. 그려보면 손에 그게 있지. 그리고 손목 부분에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 손목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손목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접으면 요 주름이 생기잖아. 그지? 주름이 생기잖아? 그럼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
자, 이렇게 손목을 꺾었어. 손목이 너무 얇다. 이렇게 꺾으면 손목이 꺾인 부분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실제로 거리 비례가 우리가 손가락의 거리 비례를 1대1 뭐 이렇게 잡았잖아. 근데 손목을 이렇게 꺾게 되면 손등 쪽이 조금 길게 나오고 이 부분이 조금 짧게 나와. 반대로 손을 이렇게 들었어. 들게 되면 손목에 이 유동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유동성. 반대로 이렇게 되지, 그지? 이 차이만 조금 기억을 하면 돼.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이 좀 길게 나오고, 굽혔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손등 쪽이 좀 길게 나온다. 차이가 좀 있다, 그지?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잡고 이렇게 있을 때는 손등을 좀 짧게 그려주는 게 효율적이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손등이 좀 짧아졌잖아. 이렇게 있을 때는 이만한 게 이렇게 있으면 좀 짧아졌잖아. 근데 똑같은 1대1 길이로 그리면 손등이 길어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손등이 좀 길게 나오고 여기가 좀 짧아지는 느낌이 나겠지, 그지? 맞지? 손바닥 쪽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런 차이들도 좀 잘 내면 훨씬 그림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알겠나? 쭉 뻗었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손등의 길이들이 약간 차이를 주란 말이야.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조금 차이. 그렇게 말하면 손가락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다리로 넘어갈 거예요, 다리로. 11시부터 하자. 2분만 쉬고.